앞으로 카드 긁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긁어.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툭 던진 말이었어요. 화를 낸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.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듯 너무나 당연하고 무심한 말투. 그런데 그 말이 제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습니다. 내 몸이 아파서 무릎이 쑤셔서 병원 가서 주사 한 번 맞은 건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을까요? 환갑을 앞둔 나이에 35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집안에 제 이름으로 된 건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생을 누구의 아내, 누구의 엄마로만 살다가 예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어느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을 만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. 제 20대와 30대, 40대는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안에 있었습니다. 남편의 출근길은 35년 내내 한결같았죠. 새벽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. 남편은 아침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거든요.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 저는 뒤에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오늘도 수고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.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. 생활비요. 남편이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. 월급날이면 남편은 조용히 통장에 돈을 넣어줬고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. 당신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아껴 써야지. 그 마음 하나로 콩나물값 500원을 깎고 제 옷 한 벌 사는 건 다음 달로 또 그 다음 달로 미루며 살았습니다. 아이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댁 뒷바라지까지 제 손등이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저는 제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내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공포인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. 그러다 작년 봄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. 처음엔 평화로운 줄 알았죠. 하지만 집안에 남자가 하루 종일 있다는 건 주부에게는 24시간 대기조가 된다는 뜻이더군요. 남편은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. 된장찌개는 어제 먹었는데 또 이거야. 청소기 소리 좀 줄여봐. TV 소리가 안 들리잖아. 어느 날은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생겨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의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. 어디가? 누구랑? 몇 시에 올 건데? 뭐 먹으러 가는데?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.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. 자기 영역 안에서 제가 벗어나는 걸 감시하는 보고 체계 같았습니다. 60살 먹은 여자가 점심 한 끼 먹으러 나가면서 아이처럼 허락을 구해야 하는 현실. 식당에 앉아서도 자꾸만 시계를 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사건은 병원비에서 터졌습니다.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잖아요. 며칠을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. 나 내과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. 속이 너무 안 좋네.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딱 한마디 하더군요. 또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석 달 전에 무릎 주사 맞으러 간 게 남편에게는 또 병원 가는 사치였던 걸까요? 서러웠지만 혼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. 검사하고 주사 맞고 약을 타니 3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. 며칠 뒤 카드 명세서를 본 남편이 그 말을 한 겁니다. 앞으로 카드 긁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긁어.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. 그 한마디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온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였습니다. 35년 동안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 대가가 고작 병원비 30만 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라니 너무 답답해서 다음 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딸애는 대기업 대리에 맞벌이하며 아이 키우느라 늘 정신없이 사는 아이입니다. 엄마, 웬일이야?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짧게 말해. 전화기 넘어 들리는 딸아이의 날 선 목소리에 서러움이 턱 막히더라고요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슬쩍 운을 뗐습니다. 지영아, 아빠가 요즘 좀 변하신 것 같아. 엄마가 병원 좀 갔다고 카드 쓰기 전에 허락받으라고 하시네.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다.
잠깐의 침묵 뒤에 돌아온 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. 아이 참, 엄마. 아빠가 불안해서 그러시겠지. 아빠 평생 고생한 거 엄마가 좀 이해해줘. 나 지금 회사 일로 머리 터질 것 같단 말이야. 엄마, 나중에 통화해. 뚜. 끊긴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자식은 결국 남이더라고요. 내가 내 발로 서지 않으면 자식도 나를 귀찮은 짐으로 여길 수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. 저는 자식에게 위로받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. 그러려면 내 주머니에 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식의 그 무심한 목소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. 다음 날 장 보러 간다 하고 마트 옆 은행에 들어갔습니다. 요즘은 통장 만드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. 목적이 뭐냐, 증빙 서류 있냐 묻는 직원 앞에서 저는 범죄자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러다 진심이 튀어나왔죠.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 쓰는 돈 좀 모아보려고요. 안 될까요? 제 간절함 덕분인지 직원은 한도 제한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. 볼펜을 쥔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. 35년 만에 제 이름 석자를 통장 주인 자리에 적어 넣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. 비록 하루 이체 한도가 적은 계좌였지만 저에겐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든든한 제 인생의 첫 독립 자금이었습니다. 통장을 만들고 나니 욕심이 생겼습니다. 남편이 낮잠 자는 시간 베란다 문을 꼭 닫고 전단지에 적힌 복지관 번호를 눌렀습니다. 60살인데 아무 기술 없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? 상담사분은 웃으며 오라고 하더군요. 남편 몰래 처음으로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에 그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. 어머니,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. 기초교육부터 시작해 보실래요? 집으로 돌아오는 길. 교육 일정표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.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. 나 이제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해. 당신 허락받지 않고 내 돈 벌 준비할 거야. 여전히 제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아닙니다.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단 하나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.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습니다. 저는 이제 남편에게서 당장 벗어나는 것보다 먼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오래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.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, 내가 스스로 움직여본 하루. 그 작은 시작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. 예순이라고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누군가의 아내로, 엄마로, 며느리로 살았던 세월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남은 삶만큼은 제 이름으로 살아봐야 한다는 것을요. 혹시 지금도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.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. 여러분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든 복지관 문을 두드리든 혼자 은행에 가보든 좋습니다. 독립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.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이제야 첫발을 뗐습니다.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. 이 첫걸음이 남은 제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될 거라고요.